예, 여기 있는 내용은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50대 이상 미국 뭐 CNN 뭐 이런 하나 그 잡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과연 50대 이상 시니어가 선호하는 직업이 뭐냐? 선호하는 직업이 뭐냐? 같은 맥락이다. 그 나라 사람이나 우리 나라 사람이나 인간 다 비슷합니다. 선택 기준이 어디냐? 급여해주느냐? 아니면 생활의 질적 수준이냐? 결국은 50대 이상 생계형이 아닌, 제가 생계형이라는 뭐냐면 적어도 60% 이상, 50% 이상이 돈을 벌어야 자기 가정을 꾸는 생계형을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한 30%는 돈이 있으면 좋고, 뭐 다른 난 살지만은 그냥 뭐 살아갈 수 있는 건 이거는 이제 생계형보다는 생계형이 아닌, 이런 쪽으로 봤을 때 50대 이상, 미국 같은 경우 50대 이상 생계형이 아닌 이런 경우에 생활의 질적 수준을 고려한 직업을 선호하더라. 조사 내용. 그래서 개인의 만족이라든가 혹은 사회적 뭐 혜택, 사회적 혜택, 뭐 어떤 혜택을 주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스트레스 적은 일들, 스트레스, 그 다음에 아주 일하는데 유연성이 있고, 틀에 밖에서 뭐 막 조직이 30년, 40년 일했었는데, 그건 거기서 떠나야죠. 저는 솔직히 지금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면 못하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그 직업의 선택의 그 가중치를 많이 두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10개 직업, 50대 이상이면 최고의 직업 10개. 한번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개인 트레이너. 이런 것들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매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장님에서 자기가 다 하고 자기가 하고 뭐 누가 뭐 사람이 많으면 자기가 많이 하고 적으면 적게 하고 유연성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뭐 가정교사, 뭐 필라테스, 요즘 우리나라 필라테스가 상당히 유행합니다. 필라테스 이런 것들, 이런 강사, 아까 제가 댄스 강사라든가 아까 우리 선생님 신생에 평생 사회 통용 전문가 뭐냐, 전기기사, 전기면허기사,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건 조직에서 쓸 수 있지만은 밖에 나와도 건물 관련하면 전기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필요합니까? 그거는 100년, 1000년 가도 전기기사는 필요합니다. 전기기사. 하나 예로서 제가 옛날 직장에 다니던 친구, 직장에 있을 때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공장에 있는 직원, 공장에 현장에 있는 직원이 전문학교 가겠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시험을 봤다고 해서 뭐 합격했다고 그래요. 정말 어딜 무슨 과를 할 거냐, 아직 과는 선택을 하니까 뭐 원과를 갈 거냐, 기계과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계과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 바꾸라. 전기과를 바꾸라. 그러면 기계과 왜 했냐? 아, 이 공장에서 기계 만지고 뭐 기계 많이 공장에 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벌써 그런 생각을 조금 한 것 같아요. 야, 기계는 여기서밖에 못 써. 그리고 앞으로 나가도 쓸 필요가 그런 거 많지 않다. 전기과를 바꾸라. 알고 그게 전기과를 바뀌었어요. 전기 어디서 했었어요? 이게 사회에 통용된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필라테스는 이게 요가와 비슷한 겁니다. 미국에서 이 미국 배우들,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운동 중에 하나랍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기 기술하는 작가, 뭐 환자 건강교육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배우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이 고령화 사회가 일찍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앙콜 커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앙콜 커리라는 말이 오래됐는데요. 1995년인가 뭐 그쯤 된 것 같아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마크 프리드맨이 시리 벤처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사회에 어떤 기여하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해보자. 그때 자기가 쓴 게 이제 썼던 용어들이 앙콜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이제 그 웹사이트 만들었지만은 앙콜 커리아라는 말을 썼답니다. 그래서 앙콜 커리아라는 게 뭐냐? 크게 나와서 세 가지의 의미를 갖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가 앙콜 커리아는 지속적인 수입을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여기 나왔듯이 개인적인 의미 추구, 자기 가치 실현,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쪽의 일들을 이제 시니어가 직업을 개발할 때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직업을 개발하자 하면은
훨씬 더 행복하게 같이 있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는 앙콜 커리어 조직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그 자본들은 기업체에서 사회공헌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그래서 사회활동을 합니다. 사회활동 하면서 자기들은 자기 어떤 재능교육식으로 옛날에 과거에 자기 경력들을 이용해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토가 좀 더 나은 사회를, 세계를 만들어 놓지 않은 하나의 모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거 제가 설명드려요. 제일 중요한 것들이 키워드가 앙콜 커리어에서는 서로 배우면서 런하고 그 다음에 일하면서 배우고 일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조직 사이에서 같이 관계를 맺어서 이런 세 가지 키워드들이 앙콜 커리어 제2 직업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미국은 그 오랫동안 사회봉사단체라든가 봉사라든가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현역에서 은퇴하고 자기들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가 지구감사인가요? 이거는 국제 비영리 기관으로 MP로 하는 비영리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는 어떠냐? 스님은 은퇴하고 조직에서 일할 게 없으니까 부르는 사람도 없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어디에 써볼 데가 없는가? 자기가 돈을 주고 오히려 여기 가입할 때 돈을 받습니다. 돈을 주고 여기서 세계 지구 감시사회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자기가 돈을 내고 어느 일정 자기 어떤 경력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돈을 주고 싶으면서 결국은 서기에 제가 일 개념을 설명했듯이 일을 함으로써 돈을 내면서 하는 게 돈을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성취감이라든가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주고서라도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니어가 가지고 있는 일의 개념의 변화가 패러다임 변화로 하나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이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단체가 여기 나누어 있는데요. 미국 같은 단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아직 이런 단체가 아직 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비슷한 유니세프라든가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쪽에는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겠지만 코이카 다음에 나오겠는데 그런 쪽의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좀 더 제가 설명하면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깊이 아시면 이런 제가 아마 책임이 없을 겁니다. 저는 제 자료들은 전부 다 추처 이런 것들 다 적어놨습니다. 6월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 해놨습니다. 그럼 찾기 쉽습니다. 제 두 번째, 오후, 다음 시간에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스, 여기 제가 유어 스테이지, 시니어 파트너스,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지금 유어 시니어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포털, 유어 스테이지를 포털이 있는데, 여기에서 돈을 안 들이면 자기 돈은 그렇게 안 되면 돈을 일부 받으면서 원고료도 받고 하면서 블로그 활동이라든가 혹은 저도 일부 여기서 강의 선생님을 같이 강의를 받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강의를 나서 강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의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들이 바로 일이 필요한 일의 가치가 달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블로그 활동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 리포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마 다음에 우리 강사님 중에서 이 블로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시영 선생님 강시영 선생님은 그야말로 댄스 전문가입니다. 강시영 선생님. 네, 댄스 배영과라든가 그 다음에 뒤에는 누구 있죠? 변정도 선생님 같은 분은 변정도 선생님은 또 사진 작가입니다. 스피가 사진 작가 이런 분들이 바로 자기 제2 커리어를 개발해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게 작년에 있던 자료들인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와 같이 새롭게 시니어들한테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국에서 있는 일들 한 650개, 여기에 있는 650여 개 직종들을 보고 우리나라에 도입될 수 있는 직종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하는 걸 검토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가 이런 것들 조부모 손주 관계 전문가 미국에서 많이 나타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세대가 3세대, 4세대가 같이 삽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노인 번도우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서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인 거고, 요거를 또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는 아마 자료가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안 들어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거는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작년도에 국가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거는 자격증화 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화를 해야 되겠다. 왜냐, 지금 우리가 잠수시대 신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히 전직 지원 전문가라든가, 혹은 노년 플레라든가, 혹은 여기 애완동물 상담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생활 코치라든가, 여기 디지털 장애사는 뭔지 아십니까? 디지털 장애사는 재밌습니다, 이거. 노동부에 보면 직업 사이트에 가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직업, 디지털 장애사가 뭐고, 이 디지털 장애사는 정말 생소한 말입니다. 이게, 요즘 이제, 인터넷을 많이 쓰잖아요. 자료들 인터넷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불필요한 거 정리해주는 거. 정리해주는 게 디지털 장애사입니다. 정보나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주는 그렇지요. 정보나 내가 가지고 정보 있는데 이걸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불필요한 정보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각자. 불편한 그거를 정리해주는 사람 진짜죠.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포털에 가입되어 있는 것조차 정리해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하면 경험이 필요한 5가지 일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압니다. 경험이 필요한 5가지 일들. 양인 코디네이터나 아까 설명했던 조부모, 손자 육대관계 이런 것들 이제 노인들을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한 것들을 애완동물 장의사. 우리나라도 애완동물 장의사가 있습니다. 자격증은 없지만은 지금 이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애완동물 심리 상담사 지금 많이 활성화됩니다. 저도 애완동물 심리 상담사 그걸 좀 배우려고 생각 중입니다. 재밌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재취업, 여기 재취업은 재취업에 필요한 사이트들, 이런 데 들어가는데 재취업을 하시는 사이트는 참고로 넣는 겁니다. 이런 데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재취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들어가서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일을, 돈 버는 일 쪽에만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돈 버는 일이 아닌 진짜 자기 가치만을 위한 일들입니다. 봉사라든가, 재능기부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도 과거의 봉사하고 현재의 봉사가 같습니다. 봉사의 개념이. 과거의 봉사하면 여기 나왔듯이, 동네 가서 동네 입선이 부족할 때 옛날에 봉사 많이 했죠. 우리 옛날에 상가 같은 데 부족하면 가서 같이 도와주고 하는 게 봉사입니다. 이게 이제 고전적인 봉사고, 그럼 현재의 봉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가 안 치사라든가 이런 이제 NPO 활동들이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할 텐데, 비영리단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봉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그렇게 넘어가고, 기부하고, 프로보노 재능기부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우리 시니어가 생각할 부분이, 기부보다는 프로보노 쪽에 우리가 일거리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보노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재능기부입니다. 그래서 기부라는 건 뭡니까? 선생님 기부 많이 하셨죠? 네, 고아리 중에 옷 갖다 놓는다든가 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 기부입니다. 돈을 건다을 프로보노 재능기부는 그런 몸으로 가서 떼우는 게 아니고 돈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이걸 가지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프로보노 재능기부입니다. 프로보노는 어원은 프로보노 포블릭이라는 어원인데 어원은 구글에서 찾으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시작된 얘기인데요. 변호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한 1년에 50시간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된다. 변호인들을. 그래야 변호사가 된다. 거기서 유래된 용어 중에 하나랍니다. 지금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재능기부로 번역돼서 지금 사고가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능기부는 뭐냐? 일부분 자기가 돈으로 받으면서 그 기부라는 거는 100% 주는 건데 재능기부는 자기가 기여를 일을 하면서 돈도 일부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봉사할 때 하니까 책임감이 없습니다. 받는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교통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준다. 네, 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재능기부도 뭐 돈을 조금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지만 재능기부의 기부는 일부분 교통비는 주고 뭐 이런 것도 점심도 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재능기부 쪽은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활동하는 걸 재능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재능기부에 뭐 도네이션이라는 말은 교재에 나와 있지만 그 기부라는 게 도네이션인데 도네이션에서 플러스 보이성은 목소리죠. 목소리를 기부한다 해서 도네이션으로 말을 합성합니다. 뭐 말을 잘 만들어요. 합성해서 뭐 배용준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배용준이가 세계 유엔 환경단체 기후변화 관심 축복 캠페인에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봉사활동 한 겁니다. 돈 안 받고. 그랬더니 가입자들이 300명에서 700명 늘었더라. 즉 목소리를 가지고 도네이션에서 도네이션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일거리로서 어떤 돈이 아닌 재정적인 것보다는 일의 가치, 일의 성취감, 사회 소속감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재능기부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일부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능기부별로 이건 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분류를 해봤더니 한 5가지 정도로 분류가 된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데 슈발전 의사죠. 그래서 의료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쪽에 재능기부 하는 슈발전 프로젝트로 그냥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예술활동, 오드리 헵번은 유명한 영화 배우니까 그래서 예술활동에 어떤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쪽에 들어가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더 테레사 이런 이제 순수한 사회봉사활동,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봉사활동을 이름을 붙여서 마더 테레사 이런 쪽에 있는 거고 이러면 여기는 이제 주로 봉사가 아마 몸으로 때우는 봉사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뭐 구글 찾아보면 잘 1910년에 지인 웹스터라는 사람이 책 쓴 소설에 나오는 하나의 주인공 주제한 여학생을 키다리 아저씨가 후원해주는 그런 활동에서 나온 말을 따서 키다리 아저씨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교육 관련은 그 다음에 이제 헤라클레스는 이거 헤라슨 영웅이라든지 뭐 재능이 뛰어난 사람 해가지고 예술, 예능 분야, 체육, 기능 분야 이런 하나의 예로서는 박지성이 이제 박지성 재단 만들어서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양준혁 야구, 다문화 과정에 아이들 야구 관련해준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는 여러분들 설명 안 드려요. 136에 들어가면 자원봉사 얼마나 잘쓰 자원봉사는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는 여기에 토탈 하나의 통합사이트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여기서 이런 것들 다 이러나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일이 꼭 돈 버는 게 아니고 쓰이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일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해외봉사단 이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는 자기 재능이,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이 여기에 국가에서 하는 그런 해외봉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까이 일하는 사람, 가까이 활동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LG전자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는 지금 우간다에 가가지고 우간다에 LG전자 다니면서 우간다의 전자정부 정책하는데 다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코이카입니까? 네, 코이카. 예. 여기는 뭐 여러 가지 활동에서 코이카에 들어가서 사이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거기에 분야별로 다 찍어가면 당신은 어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판결이 딱 나옵니다. 근데 저는 영향이 안 돼서 나한테 당신 갈 데가 없습니다 해서 못하겠어. 근데 기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또 긴 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예. 젊은이면.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같이 교육받는 학생 한 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옥주 스네라는 그분은 교육받기 전에 이미 봉사활동을 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미용 관련 강사로서 헤어 지금도 다시 가서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거기까지 많이 합니다.
관리하니까 에볼라 때문에 지금 네, 특히 이제 가는 데가 그냥 동남아시아하고 저쪽 남미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 필요하면 여기 들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혹시 나중에 이런 쪽에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관심 있으신 분 이미 지금 하시고 계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 찾아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많이 안 드리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창업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대에 직업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금 이게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원인데요. 진흥원에서 경력개발력 세계유전 사회참여 취미발전형 귀농귀촌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해라. 창업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가 하나 설명해요. 취미발전형은 자기 취미를 업으로 하는 사람,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샵 여는 거. 여기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골프샵. 제가 아는 같이 코카콜라 근무하는 한 친구, 기술부에 근무하는 한 친구는 골프 좋아했어요. 퍼터 교정해가지고 퍼팅샵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게 바로 취미발전형입니다. 이게 창업에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알고 잘하기 때문에 실패를 적습니다. 특히 경력개발력이 창업할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력을 이용하는 거. 그 회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시니어 창업의 특징으로 여기 6개, 7가지 나왔는데요. 이건 시니어 창업의 특징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볼 땐 특징보다는 이런 쪽으로 시니어는 창업을 해야 한다. 특징이 아니라 이런 쪽에 창업해라 하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실패가 적다. 다음으로 썼어요. 경력을 살려라. 경력을 살려야 돼. 그래야 실패가 없고. 그 다음에 시간을 하려면 여유가 있어. 이렇게 창업할 수 있는 창업하는 아이템들이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창업하면 실패 안 합니다. 이런 쪽 여러 대를 맞는 거 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업에는 뭐 3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제공됐어요. 그 다음에 매년 신규 창업하고 폐업하는 숫자 이 정도 한 100만 개 창업하고 한 90만 개예요. 결국 넣는 게 한 10만 개 넣는 거죠. 이렇습니다. 창업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18개 각 지역마다 대학들이 있습니다. 18개 선도대에게 젊은 사람 창업하라고 지원금도 주고 뭐 멘토링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돈 많이 나갑니다.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간다 지금. 중소기업에 우리나라 돈 뭐 몇십조 나오대요.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도 일거리가 있습니다. 창업이 근데 우리나라의 창업의 특징은 기회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이 맞습니다. 기회형 창업이라는 건 어떤 기술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지식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기회형이고 생계형 창업은 주로 외식업을 생계형 창업으로 본다. 대부분이 외식업 창업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도천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도 건데 이걸 보시고 금년도 아마 거기 나왔습니다. 2014년, 2015년 똑같습니다. 시니어들이 창업하도록 왜냐하면 시니어들이 요즘 퇴직하고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중기청에서 시니어 창업을 위해서 창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 산업연령강화 교육학교의 시니어 플라자를 운영해서 여기에서 창업하는 공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얼마 전에 창업스쿨 운영하는데 20억, 그 다음에 창업센터 운영하는데 20억 예산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창업 자금 융자는 뭐 얼마든지 해줍니다. 융자는 이거는 이자 낸 거니까 뭐 근데 보통 예식업 같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7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창업 그 융자를. 근데 저리 좀 금리가 좀 싼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생존율입니다. 뭐 여러 선에도 들겠지만 매스컴에서 오늘은 생존율 20%도 안 나올 거 맞습니다. 생존율이 이렇게 적습니다. 뭐 교재에 나와.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설명드렸던 시니어 창업 시니어를 위해서 2012년도에 한 자료들입니다. 뭘 시니어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냐 시니어 창업 스쿨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시니어 협력대학하고 운영하고 시니어 프라다 그 다음에 시니어 넷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여기 들어가면은 시니어들에 대해서 시니어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취업 정보, 그 다음에 뭐 창업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속에 시니어넷, 시니어 작년에 했던 내용들이고, 요거 한번 주의해 보십시오. 이게 조금 오래된 데이터인데, 이건 주로 창업에서 외식업들입니다. 시니어 창업에 생로병사라고 꾸몄습니다. 생로병사는 뭐냐? 자영업의 세계에서 자영업의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 비율이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 멕시코,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50대, 60대가 제일 많고, 외식업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월 평균 150만 원. 그래서 생로병사다라고 말을 해서 3년에 문단을 아까 뭐 똑같은 얘기, 바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창업을 하려면 세무도 알아야 되고, 법률도 알아야 되고, 뭐, 만드는 것도 알아야 되고, 가격 꾸미는 것도 알아야 되고, 직원 관리도 되고, 만물 박사 다 돼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에서 할 때는 격리, 제조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없이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나 혹시 얘기하시는 크라우드 펀딩이나 하시는 얘기지만은 우리 벤처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을 지금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집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크라이가 킥스타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크라우드 펀딩 그 웹사이트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특징은 그냥 사람과 사람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투자자가 내가 20억을 모으겠다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뿌리면은 투자자들이 20억이 나에게 투자하겠다, 얼마 투자하겠다 해서 20억이 다 모여주면은 그 크라우드 펀딩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업하는 사람한테 주고 기업하는 사람이 성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고 뭐 이윤도 주고 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연예인이나 이런 문화사업부 이런 쪽에만 크라우드 펀딩이 조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게 엔젤 투자라는 데 있습니다. 엔젤 투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크라우드 펀딩과 조금 같습니다. 엔젤 투자들이 많이 돼요. 크라우드 펀딩이었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엔젤 투자가 많습니다. 이건 뭐 부업 공익권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재택근무는 회사 다닐 때 재택근무하는 것처럼 창업도 집에서 하는 홈 비즈니스, 재택 비즈니스입니다. 저도 제 사업 같은 경우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창업을 강조하기 때문에 특수한 직종이 아니고 직 서비스, 컨설팅, 인터넷 쇼핑몰 이런 거 다 집에서 사업 같은 거 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냅니다. 돈도 안 들어갑니다. 공짜로 사업 같은 거 내면 됩니다. 그래서 홈 비즈니스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사무실 운영비도 안 들어갑니다.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게 홈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여자분이 계시면 한 가지 남자들한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서 있으면 집에서 부인들이 나가라고 합니다. 귀찮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나가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잘못되면 팔꿈치 못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만 빼고는 집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제일 좋은 게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창업 관련 우리나라 창업하려면 돈 빌려주고만 이건 정보 주고 하는 이거 아니야. 창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영업이 숫자로는 1인 개인 사업자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 매출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 사업체는 80% 가까이 되는데 매출액은 거꾸로 돼 있죠? 이런 게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익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십시오. 이건 옛날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2010년도에 창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바로 겁니다. 그때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 그때 퇴직한 분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나오신 분들이 회사에 나온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창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5.9%고 여기는 2000년 미만이 600개고 60만 개네? 60만 개고 여기서 40만 개고 상당히 많죠? 그 이유가 바로 리먼 브러더스 금융사태에서 중간 퇴직자들이 엄청나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많다. 참고로 알아주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프랜차이즈. 요즘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번창하고 있는 중에 프랜차이즈가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이익이 많은 것 중에 대부분이 치킨집이 제일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이익이. 그 다음에 음식업이나 주정업들은 대부분 프랜차이즈들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하고 프랜차이즈 아닌 거하고의 차이점은 프랜차이즈는 가맹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은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매출당 이익은 가맹비를 주기 때문에 이익이 좀 적습니다. 프랜차이즈 아닌 경우라도 그건 어쩔 수 없죠. 한 5%에서 10% 정도 적습니다. 가맹비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 외식업을 할 때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브랜드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그런 점에서 전부 다 해주고 셋업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좀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익이 됐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형 자영업을 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기 뭐 설명 안 드려도 제가 알겠죠? 한 달 쉬는 날이 하루 정도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1회 미만, 주 1회 미만 쉬는 게 대부분입니다.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것. 그래도 얼마나 근무합니까? 하루에 12시간 근무합니다. 그 다음에 해봐야 얼마 나오냐? 200만원 미만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저거밖에 안 되냐 하는데 한번 냉정해서 이게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음식점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2억 투자하면 음식점에 한번 테이블 10개 정도 들어갈 겁니다. 10개 들어가면 테이블 4개, 4사람 앉으면 5천원짜리 판단을 하루에 매출이 얼마나 날 거죠? 회전율을 하루에 테이블당 2번 많이 나오면 2.5 정도 됩니다. 그럼 하루에 매출 딱 계산 다 합니다. 그러면 그 매장을 보면은 이 매장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매출이 나오는 숫자가 뻔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이런 요거는 아마 이건 다음에 아마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용어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 이거 라이프 모델링 해가지고 아마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 8가지 그 차트에 대해서 아마 마지막으로 배우실 겁니다. 배우시면서 그 중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생애설비에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활동을 할 때 생애 멘토링을 할 때 이런 멘토링 그 참가자들이 생애설비의 멘토링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계획과 현재 상태와 계획 상태 이런 것들을 해서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직업에 대해서 특별히 아마 용어가 다 보시면 알 것 같고 나노 코퍼레이션 팀워크라는 말이 아마 조금 생소한 단어를 알고 나노 코퍼레이션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많은 거 나는 개인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아느냐 그다음에 팀워크라는 팀별로 하는 거 회사 다니고 하시는 대부분 이들이 개인 팀으로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CSR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사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리말로 번역하면 겁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거는 영어로 나오는데 creating shared value. 우리말로 번역하면 네? 사회 가치 공유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CSR은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이 하는 게 이겁니다. 자기가 어떤 단체에다 돈을 주고 환경단체에 환경을 위해서 돈 500을 50을 준다. 그래서 사회공헌활동 SK에서 어디에 건물 하나 지어준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사회공헌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현대에서 어디 보아원에 기부를 하고 보아원에서 일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CSR이고 요거는 사회공헌 가치는 요거하고 차원이 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슬레가 커피를 사는데 커피 원료를 쓸 수 있는 게 네슬레 커피 원료를 쓴다. 이거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종자 같은 것을 주고 개발시켜서 자기네들 이익 창출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들도 좀 더 양질의 커피 원두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이 가치를 창출해서 나오는 일들은 요겁니다. 여기는 가치 창출이 아니라 자기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돈을 기부하는 어떤 그런 쪽이 포커스라고 이거는 같이 상생하는 그런 쪽이 이 CES, Creating Shared Value가 가치 공유합니다. 사회적 가치. 그래서 이런 거, 다른 거는 뭐, 다 아마 마시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나중에 할 때 요거를 이제 팔각자 배우는 할 겁니다. 직업, 지난번에 배우셨죠? 뭐 배우셨습니까? 인식 배우시고, 오늘 관계 배우셨죠? 거기에도 이런 설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나중에 할 때, 이런 내용도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간이 10분. 요거는 시니어 생태조사입니다. 요거는 여러 선생님께서 요 내용들을 잘 보셔가지고, 강의 자료에도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어떤 맞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1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2013년도에 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우리 국민들이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 정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설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게 34%, 노후 생활 불안하다. 보통이 40.2. 그 중에서 하나의 특징적으로 이건 뭐 다른 설명 못하지만 30대가 제일 더 노후 생활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끼더라.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설문조사에 나오는 하나의 행태조사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나중에 이런 자료들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그러면 노후생활 불안 요소는 뭐냐? 불안 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더라. 그 다음에 건강이더라. 또 하나가 특이한 건 60대는 제일 많은 게 건강이더라. 불안 요소가. 그게 하나의 행태 조사를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다음은 바람직한 노후 준비 연령. 제가 서두에 노후 준비 45세부터 하라고 했죠. 근데 여기 저는 이걸 보기 전에 이미 45세부터 해야 된다라고 저는 피부로 느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맞아요. 여기다가 생태조사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노후 준비가 40에서 44세에 준비해야 된다는 게 제일 많습니다. 44세. 그 다음에 보시면은 노후 준비 시작 연령은 어느 때가 좋냐? 노후 준비를 대부분이 44.3, 실제 46세에 시작하더라. 이거는 앞에 거는 언제 하는 게 좋으냐라고 질문한 거고, 이거는 준비를 몇 세부터 하느냐? 이게 46세부터 자기가 하고 있다. 라는 대답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 다음에 향후 노후 준비 계획 및 시작 연령. 그래서 노후 시작 연령 계획이 있다가 39.9%, 계획이 없다는 24.2%, 모르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얘기입니다.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필요 자금. 이거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설문조사에 나옵니다. 대부분이 3억에서 5억이 필요하다. 제일 33.5%가 1억에서 3억이다. 대부분 요거 사입니다. 노후생활 자금. 오늘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어제 신문 보니까 한 4억, 오늘 신문인가요? 노후자금 4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요건 뭐 그걸로 그만하고 뭐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딱 나오네. 대부분이 계속 일하고 싶다가 76.4%. 그렇죠? 형 일하고. 그 다음에 은퇴 유방 연령 평균 해방 연령 66세. 66세까지 일하고 싶다. 조직에 있을 때. 우리 현상을 다 이게 나타나는 하나의 자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왜 일하냐? 아까 우리 제일 앞에 나왔듯이 50가 중에서 46%가 69세까지 일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잖아요. 그것처럼 경제비 요인이 대부분입니다. 70.8%. 그 다음에 4성치 이거 일부분이고, 이런 행태 조사에서는 2013년도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계실 때 한번 쭉 하나씩 분석해 보시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시간은 한번 못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재능기부는 의학이 있다 30%. 근데 재능기부가 2011년하고 13년도 조사했더니 재능기부 게 좀 줄었습니다. 아마 살기가 좀 더 빡빡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재능기부도 줄어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퇴직 후 산업이야 50.5%가 안 하겠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하나 보죠. 나이가 점점 들수록 창업하겠다는 숫자가 적어집니다. 제일 많은 게 얼마입니까? 20대, 40대. 이게 창업, 아니, 20대. 34.3%. 예, 그렇습니다. 젊은 세 창업하겠다는 거. 이게 뭐 하나의 사회 현상이거든요. 20대 창업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서울시 그 장년 창업센터하고 창업센터에서 장년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서울시에 있었는데, 운영하는데, 퇴직한 사람들 퇴직한 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 보면 45세에 퇴직해서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그건 이제, 다른 데 재취업할 건 없죠. 뭘 창업을 하겠다든지 뭐 아이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창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이 사람한테 가져옵니다. 그걸 이제 멘토링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보를 저도 더 와서 캐고 싶죠. 뭘 할 수도. 얼마나 일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40살 넘은 사람인데 고시 공부를 10년 했답니다. 처음에 얘기를 안 해요. 뭐 창업하라고 했다 왔어요. 어떤 일 창업하겠습니까? 했더니 요즘 우리나라 여가 생활을 많이 해서 아웃도어 텐트를 세탁해주는 업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라고 왔어요. 나는 그럼 당신 과거 경력이 뭐야 했더니 고시 공부했던 거야. 이제는 안 돼서 이제는 도저히 고시 공부 안 해서 창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한 게 있느냐, 누가 하자고 그러냐, 친구가 이거 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아웃도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럼 시장에 대해서 검토했냐, 가봤느냐, 그럼 세탁을 어디서 하는지 알아봤느냐, 그럼 아웃도어 텐트를 리스하는 데서 이제 빌려주고 세탁했을 거 아니에요. 받으면은. 그럼 리스하는 업체가 몇 개인지 검토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야, 그래야 당신 창업할 수 있냐. 한 달 동안, 앞으로 금년 이제 한 1월 초에 왔습니다. 적어도 6개월 동안 텐트를 리스하는 업체가 몇 개고, 리스하는 업체에서 받았을 때 그 세탁을 어디서 하는지 세탁업소, 세탁할 때는 세탁을 해줄 때는 어떤 기계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다 조사해가지고 6개월 후에 다시 와라. 우선 시장 조사부터 해라.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 창업자들한테 또 창업 멘토를 해줍니다. 옛날에 배운 것이 뭐, 경력개발입니다. 그런 이제 대학원 창업이 어렵습니다. 친구가 수업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 창업 필요한 인력이 제일 많더라. 근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인력 가지고 창업하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매출 한 달 100만원에서 200만원짜리 잘 나와요. 맥시멈 나갈 때밖에 안 나와요. 딱 원합니다. 근데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창업 몇십억, 1에서 1억에서 2억. 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장 규모, 테이블 숫자 딱 계산하면 매출 딱 얼마, 얼마, 이익 얼마, 뭐 거의 공시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갔습니다. 직업에는 이제 무슨 뭐 과목된 얘기네. 다 필요 65세 파스까지 일하고 싶다. 왜 일하고 싶냐? 나 앞에 나왔었죠. 경제적인 이유하고 자아성취가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시간이 계실 때 조용히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 현상이 이렇구나 하는 걸 보시면 맞네. 그 다음에 직업의 행복지수. 대체적으로 저는 상당히 직업의 행복지수는 우리나라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행복지수가 53.2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평균 정도가 60점은 안 되지만. 근데 현재 일자리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게 60.1%. 낙지선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지금까지 이 행태조사 자료들은 하나의 참고로서 어떤 강의, 우리나라 현상을 설명할 때 인용해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두서없이 아는 얘기를 제가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강의 시작 전에 저희 강의 목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직업에 대한 이해와 정보는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은퇴할 수 있는 일을 모시고 강사로서 직업 역량의 방향 구성에 자신만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가.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2시간을 두고 여기에 얼마만큼 자료를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과정이 끝난 쯤에는 여러 선생님께서 이 과정을 등록하실 때 어떤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 목적과 목표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과정이 끝난 시점에 과연 내가 어떤 일들을 할 거며 뭘 할 건지 구체적인 어떤 정확하게 뭘 하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쪽으로 한번 내가 검토를 해서 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한다 그러면 그런 타임프레임을 어떤 쪽으로 뭘 해서 어떤 쪽에 교육을 받고 어떤 쪽에 교육을 받고 나의 역량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서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정도는 적어도 만들어지면은 아마 이게 7번 강의가 7번째인가요? 8번인가요? 강의가 마지막 날에 계획과 실천을 하실 때 적어도 앞으로의 플랜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아니지만 그 정도의 그림을 그리면은 여러분들 이 과정이 상당히 성공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제가 부탁드리는 뭔가는 이 과정이 끝났을 때 그렸으면 하는 게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는 마지막에 제가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십시오. 아무거나 혹시 궁금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다음 시간 또 있습니다. 제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필요한 질문 그날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